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아니 시시때때로 개헌하자고 난리치면서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겁박했던 이재명이가 국민들한테 개헌하자고 매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눈앞에 대선 승리가 온 것 같으니까 개헌을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온 사설들은요, 이재명에게 대선 승리의 장애물이 될까 봐 개헌 반대하냐 하고 사설을 적어놨습니다. 과연 언론이 정말로 이재명을 박살을 낼 수 있는지 있습니다. 근데 낼 것인지 의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물들어 있어요. 좌파 언론으로. 우파 언론만 외치는 그런 격이 아닙니다. 우파 언론까지도 이재명을 지금까지 저렇게 되도록 만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함에도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조기 대선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은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하기 위해서 개헌에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는 반면에 이 민주당 이재명이 이자가 혼자서 말이죠,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우원식이는 이재명 밑에 있는 하수죠, 하수. 예.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도 시진핑을 만났어요. 이재명이 당신은 시진핑 못 만났지. 니는 싱하이밍하고 만났지. 나는 시진핑하고 만났어. 이거죠. 이제 좀 콧대가 세졌어요. 내가 또 시진핑한테 무슨 말 들은 줄도 혹시 압니까? 네가 대통령 한번 해봐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당신은 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우원식은 감읍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얘기 그냥 평범한 대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평범한 대화를 했겠습니까? 시진핑하고 중국의 황제 폐하를 알련을 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알 바가 아니지만 상상하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재명은요, 개헌은 필요하다. 지금은 내란 정식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내란? 내란은 이재명이 네가 일으켰잖아. 이재명이 네가 저 내란 일으키고 있잖아. 지금도 멀쩡한 나라에 탄핵시켜가지고 줄탄핵을 시키고 예산 폭란 일으키고 입법을 맘대로 하고, 이게 이재명의 짓 아닌가? 그것이 내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랬는데, 아니 너희 당 우원식이가 그랬다니까. 너희 당, 지금은 너희 당 아니지만 이재명 말을 yes sir 하고 딱 듣는 바로 우원식이가 얘기한 거야. 왜 국민의힘을 얘기하라? 3년 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임기 1년 단축을 약속까지 하면서 개헌에 적극적이던 모습이 이거는 완전히 360도 달라졌습니다. 이 자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만 이재명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뒤에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정도의 개헌은 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5.18을 왜 수록합니까? 헌법 전문에. 왜 수록합니까? 5.18을 헌법 전문에다 왜 수록합니까? 그런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진영이 동의하고 이 전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 5.18을 수록하는 정도의 개헌은 할 수 있다.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표라면, 표가 된다면 이건 뭐 자기 진영이 동의하는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만 하자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걷어내자는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제안입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야당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을 박살을 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뭐 권력 앞에 슬슬슬슬 기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호언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된 뒤에 제왕적 권력을 다 휘둘러 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자는요, 대통령 시킨다 하면은 이 나라는 국민들은 포기해야 돼요. 예, 이런 자를 대통령 시킨다면요, 그 국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포기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을 포기해야 돼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이재명 민국이 됩니다. 어디? 예, 중국이 속국이 된다고요. 이인호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님 1936년생이십니다. 최초의 러시아 대사를 하셨고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사학과, 역사학과, 역사학의 태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헌법재판관을 팔적으로 딱 역사적으로 딱 인정했습니다. 을사팔적. 을사오적은 일제시대에 있었고 을사팔적은 지금 이 시대 대통령을 탄핵한 8명의 헌법재판관 문영배를, 정영식을, 정계선을, 이미선을, 정정미를, 김형두를, 조한창을, 이런 자들을 지금 을사팔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모래배들이 자유무대화가 됐고 선관위 부정행포를 이제는 잡아낼 길이 없다. 제어를 할 수가 어렵게 됐다. 중공 북한 첩자들을 막기도 힘들어지고 그다음 중공의 속주가 될 수 있는 중공에 예속되는 전락위기에 빠졌다. 이게 역사학자가 보는 눈입니다. 이재명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재명을 날려버리지 못하면 이재명한테 날림당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날려버리냐? 중공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재명. 이재명하고는 달리 이 비명계에서는요,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김경수도 대선 때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하자 했고, 김두관도 개헌을 위해 임기 2년 단축을 할 수용 의사가 있다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보수, 진보 상관없이 대부분 개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재명과 친명계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반대하니까 친명이 반대하죠. 자, 대한민국이 이 자들 하나 못 이겨냅니까? 국민 6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부터는 밝은 소재가 아침 뉴스 파이팅을 장식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리짜이밍이라는 이름이 절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희망이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용기 있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안 보이니 말이죠. 무고한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파면을 시켜버린 8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낸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이유가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 이 8인, 이 을사팔적들 두고 보자. 국민들은 너희들을 두고 볼 것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한번 보자.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